새 정부 출범 첫날인 오늘 우리 증시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종결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 호재로 작용했으며 닷새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인 외국인이 순매도세로 돌아섰지만 소폭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본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에 반발해 국내 600만 자영업자들이 일본 제품 불매 행사에 나섰습니다. 불매 대상은 마일드 세븐 담배, 아사히 맥주, 유니클로, 렉서스, 소니 등으로 불매운동 스티커 부착은 물론 고객의 참여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시공 능력 순위 13위 쌍용 건설이 졸업 8년 만에 다시 워크아웃 돌입이 전망됨에 따라 위기의 건설업계에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위권 이내로는 금호 산업에 이어 두 번째이며 금융업계에서는 7, 8개 기업이 위기 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상당한 어려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출하량에서 지난 2011년 이미 PC를 넘어선 스마트폰이 올해는 출하액에서도 200억 달러 이상 PC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 1위 업체인 삼성전자의 올해 매출액도 애플을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종석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2시부터 4시까지 증권시장의 퇴장의 앞뒤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께서 하루에 주식시장의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잘 짜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새 정부가 출범한 첫날입니다. 이런 때 또 딱 때 맞물려서 여러분과 함께 출발을 하게 돼서 더욱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러분과 호흡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꾸준히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 과연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지 먼저 여러분께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4포인트 정도 빠져 있습니다. 0.2% 빠져 있는데요. 오늘 한창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될 때는 강보합권으로 진행되던 우리 증시가 오후장으로 갈수록 조금씩 빠져가면서 약보합세로 돌아서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코스닥도 0.15%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0.81포인트 상승으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역시 아침에 보여준 강보합세의 그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낮은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네, 원달러 환율은 0.17%가 올랐습니다. 1.8원이 오르면서 1086.5원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이 어제까지 닷새 동안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만 오늘은 약간의 매도세를 보이면서 그 순매수세를 과연 장 막판까지 잘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고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개인들이 적극적인 순매수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의 버팀목 역할은 개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순서 주요 프로그램 내용부터 여러분께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 국내외 이슈가 산적해 있는 우리 증시의 전망은 어떤 것인지 또 새 정부 출범으로 3월에 금리 인하를 과연 할지에 대해서 들어보겠고요. 네, 이슈로 보는 종목입니다. 최희승 차장과 함께 박 정부 출범 이후 주목해 볼 만한 정부 정책 수혜지는 어떤 것인지 또 MWC 2013이 개최됐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 중 탑픽은 과연 어떤 종목을 꼽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예감 이광호 팀장과 함께합니다. 해외 이슈가 많은 국내 증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G2 경기 회복이 과연 지표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종목 분석에 있어서는 RF텍의 수익률이 현재 54%가 올라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 팔기엔 이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해 볼 수 있다는 의견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자세한 이야기 여의도를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혼재된 국내 변수로 인해서인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장 특징 먼저 점검해 주십시오. 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현선물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주도했던 IT 금융은 오늘도 상승 상대적 강세이고요.
일부 음식료들은 뭐 지난주 약간 약세였었지만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2월 HSBC 제조 PMI 지수가 50.4로 발표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전월 대비 또 컨센서스 대비 떨어지긴 했지만 50 이상으로 나오면서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하였습니다. 네. 네, 자, 오늘장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번 주에는 상당히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 출범도 있었고요. 대외 이슈로는 이제 이탈리아 총선도 준비되어 있고, 총선 투표장에서 어떤 이런저런 부딪힘들도 상당히 꽤나 많았던 것들을 외신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좀 치열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미국발 이슈 역시 다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의 키는 과연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금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 금주 예상되는 이슈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시대 개막과 함께 이탈리아 총선이 이제 내일쯤에 이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또 버냉키 의장의 연설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시캐스터라에서 대규모 예산 자동 삭감 이슈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월말일에서 국내 경제 지표 발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엔저를 묵인하는 이제 아베 총리와의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영향이 대표적인 이슈가 되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통화정책 관련 이슈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기대로 인해서 국내 채권 시장에 반영 중인 금리 인하 가능성과 버냉키의 우호적인 통화정책 유지 발언 가능성 등이 여러 유로존이라든지 미국 시캐스터라든지 여러 불확실성의 영향을 축소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간밤에 미국 채권 시장이 강보 합장을 연출한 데다가 새 정부 출범으로 이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채권 시장의 강보합. 오늘 채권 시장과 연계해서 국내 증시를 해석하신다면요. 네. 일단 기준금리 2.75%인데 최근에 국고 3년물 금리가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전장 기준으로 2.68%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3월 14일에 있을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 금리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장을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의 상대적 채권 시장의 강세는 국내 증시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증시가 오늘 한 50분 조금 못 미치게 남아 있습니다. 한 55분 정도. 우리 투자자들이 오늘 하루 대응 잘해야지 또 마감 잘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하실런지요? 네, 일단 아무래도 상승 부분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의 통화 정책의 긍정적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나 신정부가 들어섰다는 측면에서 그런 업종 종목으로 보고요. 또 환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가장 튼튼한 IT 스마트 기기 이쪽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제약 관련해서 3월 제약업종 혁신기업 발표 이런 이슈도 있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에서 증권의 건설 등도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이제 유동성은 아까 이제 견고하게 남아 있으니까 신정부 관련 수혜주, 그다음에 환율의 하락 국면에서도 상당히 실적 측면에서 양호한 IT 스마트 기기 쪽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새 정부 출범 첫날이니까 앞으로 이런저런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동안 상당히 좀 힘이 그래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부족했던 우리 증시에 많은 활력을 불어 넣어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최재식 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 팀장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로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분석해 보고요.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는 이슈로 보는 종목 코너입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사당점의 최희승 차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오늘 사실 뭐 큰 이슈들은 많이 없는 그런 조용한 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새 정부 정책과 관련된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복지, 뭐 중소기업 육성, 에너지 효율 증대, 뭐 이러한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이런 종목들이 좀 테마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던가 비트컴퓨터, 뭐 오스템 임플란트, 서울반도체, 뭐 포스코 ICT, 뭐 이 외에도 뭐 그 박근혜 대통령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뭐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만 일단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 실적이 안 나오고 실적 성장세가 없는 그런 단순한 그런 테마주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실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매출 성장이 지속되는 그런 기업들에만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새 정부 그 관련주 중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이 포스코 ICT라는 종목인데요. 작년 2012년도 확정 그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 1조 원이 넘어서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모습인데 1조 원 돌파는 사실 좀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는 좀 시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EPS가 한 293 정도 나오는데 업종 평균 퍼가 한 39배 정도. 지금 현재 이 동 종목의 퍼는 한 14에서 15배 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로만 본다고 했을 때도 목표가는 뭐 대략 9,000원 정도, 9,000원 가까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가격대 보신다 그러면 지금 9,440원입니다. 제가 이거 아까 종목 준비할 때 7,440원인데 종목 준비할 때는 7,400원 정도의 매수를 하면 어떻겠나 싶었는데 뭐 지금 현재 가격에도 충분히 매수 진입 가능한 그런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7,900원 짧게 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도 좀 짧게 7,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 오늘 또 큰 이슈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3 지금 개최돼서 지금 진행 중인데 스마트 부품주들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MWC 통해서 이제 스마트 기기의 성장성을 아마 재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될 텐데요. 세계 스마트 기기 시장은 당분간 국내 기업들이 좀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에서도 말해주다시피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좀 이제 찍고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한국산 스마트 기기가 전 세계인들한테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갤럭시 노트 8이 새롭게 좀 공개가 되면서 관련주들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주 중에서 한 종목 말씀드리자면 플렉스컴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올해도 뭐 성장성 2012년도 못지않은 성장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차트상으로 매수가는 23,000원 지금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눌려야겠지만 23,000원 부근에서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3만원 손절가는 21,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스코 ICT 그리고 플렉스컴 특히나 이제 테마 관련해서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셨는데요. 자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3 개막과 관련해서 스마트폰에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4를 이제 조만간 공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자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난번 갤럭시 노트 2라든가 S3가 워낙 판매 실적이 좋으면서 주가 상승에 상당한 힘을 보탰다라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네요. 지금 뭐 그 갤럭시 S4가 지금 3월 중순경에 지금 나오기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계속해서 뭐 갤럭시 S5도 연내에 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또 게다가 이제 그 갤럭시 노트 8 뭐 10.1 버전도 있지만은 지금 그 애플사의 아이패드 미니 그거에 이제 대항해서 나온 게 이제 갤럭시 노트 8인데 이번에 그 MWC에서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산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기술이 이미 그 개발이 돼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이제 스마트 기기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갤럭시 라인이 되겠죠. 노트라던가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시장이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전반적인 어떤 시장을 매수하는 그런 그 주체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실적 개선과 실적 성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 기기 관련 업종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도 향후에 이런 모습들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도 시장의 움직임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잘 살펴보면서 대응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HMC 투자증권의 사당점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 새로운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그리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3 개막과 관련해서 종목과 업종의 움직임까지 상세히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화면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상당히 예리한 인상을 갖고 계셔가지고 앞으로 여러분께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과 함께 이번 주 예감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은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기로는 새 정부 출범 첫날이고 네. 대통령 취임식 등등 해가지고 기대감이 좀 많이 힘을 보태가 우리 증시가 좀 힘있게 네.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좀 하지 않은 분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장 흐름이 실제로는 좀 그와는 별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증시를 가름한 일정은 뭐가 있을지 오늘 장 분위기와 전반적으로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허니문 랠리라 그러죠. 이제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당분간 좀 증시의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이번 주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이제 국내적인 뉴스 말고 또 해외 쪽으로 시각을 좀 돌려보시자면은 일단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이탈리아 총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도 지금 이번 주에 좀 체크해 보셔야 될 주요 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좀 국내 증시와 해외발 소식과 국내발 소식이 서로 이제 밀고 당기는 이런 증시의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또 G2 국가 특히 큰 국가들의 경제 지표가 또 중요한 이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좀 잘 체크하시는 한 주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정부 출범 과연 증시를 견인할까, 해외 소식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그리고 G2의 경기 회복 지표로 나타날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하셨는데요. 자,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다들 아시다시피 18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과거에 좀 놓고 본다면 신정부가 한번 출범한 이후에 일정 간격의 시차를 놓고 좀 추경 예상 편성이라든지 기준금리 인하 같은 내수 경기 부양이 좀 시도가 됐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번에도 또 잠재 성장 제고를 위한 이런 이제 내수 부양 경기 부양의 정책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한 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가장 기대되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조치가 있고 또 금리 인하 같은 그런 이제 금융 관련 그런 정책들이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 주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각 증권사별로 추천이 나왔었고 계속적으로 건설과 금융 업종들이 신정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금융과 건설뿐만 아니라 스마트 융합이나 이제 복지 관련된 헬스케어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산업군이 좀 집중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상생에 대한 이제 슬로건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또 중소기업에 좀 더 많은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재료들만을 놓고 본다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런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책 수혜주 찾기는 계속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책 수혜주를 찾으실 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전문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중소기업 육성책에 따라 정부 지원을 좀 받는다고 해서 이제 해당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향후 성장성이 좀 확인되지 않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좀 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기업에 좀 무분별하게 투자하시는 경향이 좀 다소 있는데 그건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될 부분이라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놓고 보자면은 이번 주에 국내적인 이슈만 놓고 본다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어떤 이제 허니문 랠리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지만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향후 비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투자 포인트라는 걸 기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수혜주 찾기를 이번 주에 해보시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앞으로 기대되는 정책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접근을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 기업의 어떤 실적 그런 것들이 함께 양 박자가 맞춰지면서 가져야지 반드시 어떤 기대감, 핑크빛 전망만 가지고 심리적인 측면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좀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꼭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슈, 해외 이슈가 많은데 자 과연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국내 뉴스로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진다면 또 해외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조금 국내 증시에 약간의 찬물을 좀 끼얹지 않을까 좀 다소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주목해 보셔야 될 이슈가 어젯밤과 오늘 밤에 있을 또 이제 이탈리아 총선이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이탈리아 조기 총선 결과가 유럽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몬티 총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노동 관련법이라든지 정부 지출 삭감 같은 개혁안이 다음 내각에서도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번 주 조기 총선의 결과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최근의 지지율 추이를 좀 놓고 본다면은 총선 이후에 연정 구성은 분명히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과정에서 내각 구성이 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정치 공백이 또 예기치 않게 발생을 한다면은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에 따른 국내 증시 역시도 좀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이탈리아 조기 총선 결과를 놓고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못지않게 또 중요한 국가가 또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 연방 정부의 대규모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트라고 하죠. 그 부분은 발동 여부가 또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고 또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의 또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또 이런 이제 우려감을 조금 불식시켜 줄 수 있을지 이번 주에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주 미국의 정치권이 시퀘스트 관련된 협상에서 타결점을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은 다음 달 1일부터 연방 정부의 자동 예산 삭감이 지금 자동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긴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협상 전망이 좀 밝지 않은 상황인데 지난번 재정절벽 협상 때 백악관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그런 비판이 공화당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캐스터가 발동되게 놔두자는 의견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 발동이 된다면 양당 모두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고 또 미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자동 지출 삭감을 놓고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분명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또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서 상원과 하원이 상임위원회에 각각 출석해서 통화 정책에 관한 발언을 좀 보고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양적 완화를 예상보다 이른 시일 내에 중단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조기 종료에 대한 우려감이 지난주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이제 버냉키 의장이 의회 연설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조금 더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좀 더 강경하게 내비쳐 준다면은 그때는 이런 시퀘스터라든지 이게 조기 종료에 대한 우려가 좀 불식이 되면서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 주에 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그런 주요 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해외 주요 이슈 가운데 오늘은 우리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만 이탈리아에서는 한창 총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몬티 총리가 위기에 처한 이탈리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엄격한 구조조정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필연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한 긴축 정책들로 삶 자체가 좀 피곤해지다 보니까 인기를 얻기는 좀 힘든 그런 양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다시 재등장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그와 반대하는 그런 시위대들이 투표소에서 난동 아닌 난동도 부리고 그에 대해서 경찰이 좀 강력하게 진압하는 그런 모습도 외신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자,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탈리아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일단 몬티 총리가 지금 일단 경제적인 부분을 놓고 보자면은 몬티 총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긴축 정책이라든지 그런 이제 내각 구성을 통한 이제 계속적인 정책을 유지를 해주는 것이 차라리 좀 안정적인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좀 좋은 결과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이탈리아 국민의 지지력을 계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거는 또 이제 향후 좀 길게 봤을 때 조금 이제 길게 봤을 때 이탈리아 경제 전반에 걸쳐서 또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일단은 지금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는 틀에서 조금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좀 더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듣죠. 네, 일단
지금 이런 이제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이렇게 그런 소식에 의해서 이번 한 주는 좀 그 증시 자체가 좀 밀당이라고 그러죠. 밀고 당기는 이렇게 강보 그 보합권에서 머무르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각종 글로벌 경제 지표에도 좀 관심을 기울일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발표 예정된 경제 지표 가운데 좀 가장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오늘 그 중국의 HSBC 그 홍콩 상하이은행이죠. 그 2월 제조 PMI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1월에 이 52.3을 그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그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졌는데 오늘은 50.4를 발표를 하면서 1월에 비해서 상당히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PMI 수치가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은 지수는 계속 4개월째 그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포인트를 넘어선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그 경제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고용 역시도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고 또 최근에 그 중국의 신용 증가세 역시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근본적인 그 경기 회복세는 여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가 좀 다소 그 낮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시거나 조금 너무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잠깐 숨고르는 단계다라고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에 못지않게 또 미국 역시도 그 GDP 그 잠정치를 발표하고 또 ISM 제조업 지수를 좀 금요일 날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제조업 지수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이제 52.4 정도로 그 전월 대비 조금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 역시도 여전히 그 고용 시장 회복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경기 회복 국면 속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그 숨고르는 양상으로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이제 지금 이렇게 증시가 좀 불확실성보다는 이제 밀고 당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좀 호주세를 나타낸다면은 경기 회복 모멘텀과 함께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반드시 체크해 보셔서 이 부분도 투자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히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마감 전략 과연 어떤 걸 세워오셨는지요? 네, 이번 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외 이슈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는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새 정부에서 돈을 좀 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라든지 추가 경정 예상론이 그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서 국내 증시의 주 유동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인해서 좀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도 예상해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음에도 수급 구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강한 상승 탄력은 아니지만 서서히 바닥을 높여가는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조금 나타난다면 그때는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으로 좀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급만을 놓고 본다면은 코스피 2000선에서는 일단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0이 넘으면 개인과 기관은 이제 펀드를 환매에 따른 이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개인과 기관 모두가 이제 수급에 있어서 주체가 되기보다는 외국인이 좀 주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매 매매 금액은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달 에도 순매수세를 3일 상거래를 제외하면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그런 매매 패턴을 좀 따라하는 그런 이제 그게 따라해서 이렇게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전략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좀 이제 세부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동안 유출됐던 영국계 자금이 계속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터닝해서 돌아오고 있고 또 중국계 자금도 이번 달 들어서 8,800억 정도 가장 높은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가 유럽의 매수 기조에 의해서 중국계 자금까지 좀 가세를 하면서 외국인 수급 앞으로도 더 탄탄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외국인의 매매 패턴 확인하셔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런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좀 감안을 한다면 그동안 주목받아왔던 그런 업종들 IT라든지 소재 산업재 그리고 미디어와 금융 같은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집중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 이번 주에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오늘 이제 신정부 출범 첫날이니까 신정부의 어떤 정책 관련해서 증시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업종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앞서 연결된 한 전문가께서는 포스코 ICT 등을 관심 둘 만한 그런 종목으로 꼽았는데요. 자, 과연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현재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네. 쌍용건설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건설 상당히 이제 정책적인 영향으로 등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업종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조선이라든가 해운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만으로는 좀 부족한 감이 있긴 합니다만 네.
최악의 경우에 놓이는 건설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여러 가지 면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그 예정돼 있는 수주량이 일단 어떤 이제 그 다른 그 경쟁사에 비해서 어떤 이제 차별성을 띠는 그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정책의 수혜와 더불어서 집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건설 업종 전반에 걸쳐서 좀 코멘트를 좀 해드리자면은 정책의 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상승하는 그런 이제 워낙 이제 그 시총 자체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제 정책 그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정책에 힘입어서 내수 경기는 조금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약간 이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좀 낙폭이 컸던 그런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등하는 그런 흐름은 계속적으로 올 한 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그 정책 수혜주 가운데 가장 조금 이제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복지 관련주, 그리고 그 복지 관련이라면 이제 헬스케어 테마주를 좀 꼽을 수가 있겠는데, 정책의 수혜와 더불어서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면은 그런 업종들도 올 한 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복지 관련 테마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워낙 복지에 대한 논쟁과 또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신정부 들어서 그때 내놓은 많은 정책들이라든가 비전 제시에 합당한 그런 정책의 뒷받침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종과 종목, 과연 어떤 곳으로 빛이 쪼일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한번 예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포트폴리오에 넣을 신규 추천 종목, 어떤 종목을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그 서울경제 TV에 나와가지고 세 번째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디지텍 네. 시스템을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디지텍 시스템은 이제 제가 뭐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개요는 잠깐 접어두고, 일단 쉽게 얘기해서 터치스크린 패널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터치스크린 패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IT 가운데서 굉장히 핵심 부품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시장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몇 가지 간단한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 3분기 이후로 삼성향 태블릿 PC용 터치스크린 패널 공급량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제 실적 개선에 어느 정도 성공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입 모델 자체도 이제 몇 가지 모델로 국한되어 있던 그런 이제 구조가 좀 여러 가지 모델로 좀 확대되면서 계속적인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태블릿 PC뿐만 아니라 7인치 태블릿 PC와 그리고 시장 점유율 70%에 달하는 이런 터치스크린 패널에 대한 이제 실적이 매출이 올 한 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디지텍 시스템에 대한 주가 전망은 좀 밝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터치스크린 패널뿐만 아니라 필름 사업부라든지 또 수익성이 좀 높은 이제 카지노용 이렇게 터치스크린 패널 시장도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 중에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이러한 재료들을 고려를 했을 때 향후 주가는 상승세로 좀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해서 디지텍 시스템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서 좀 간단하게 가격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10월에 고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동안 지금 그 전에 들어왔던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종목의 흐름 자체는 물량 부담은 크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지금 저점을 얼마 전에 1월 말쯤이죠. 이 저점을 한번 찍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는 상승 추세를 전환하는 이런 흐름이 어느 정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매매 패턴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지금 그게 감지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매도 위에 있던 기관들 역시도 다시 한번 매수세를 강하게 나타나는지 1거래일밖에 안 되지만은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이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지만은 매수량에 비해서 매도량은 좀 적다는 점 감안하셔서 계속적으로 야금야금 이 종목을 크게 크게 지금 매수량을 늘려가지고 주가를 크게 띄우기보다는 야금야금 매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종목에 대한 좀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이렇게 진입을 하신다면 지금 11,100원 선에 걸려 있는데, 10,000원 부근에서는 언제든지 너무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크게 높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10,000원 부근에서는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일단 1차 목표가는 지금 차트상 200일선이 걸려 있는 11,000원까지만 1차 목표가 잡고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돌파 여부를 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21선이죠. 21선이
그 걸려있는 9,300원 종가상 기준으로 이제 깨고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손절하셔서 추가적인 손해가 없도록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래 저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다시금 상승 쪽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디지텍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들어봤습니다. 벌써 세 번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업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믿음이 가고요. 하지만 이제 가격대로서 어떻게 잘 대응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손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현금 비중이 60%입니다. 지금 증시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그다지 힘이 없다라는 점에선 현금 비중이 60% 상당히 든든한 감을 주고요. SK 하이닉스가 20% 그리고 RF텍과 자화전자가 각 10%씩으로 6대4 비율로 주식의 편입 비중이 40%였습니다. 네, 자, 수익률을 보면요. RF텍이 1월 14일에 편입을 해서 54.4%의 굉장히 높은 수익이죠. 하지만 여전히 보유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9.6, 2.6% 수익을 보면서 전 종목이 모두 수익권에 들어 있습니다. 네, 이 포트폴리오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가장 높은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RF텍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매수를 했던 매수 추천을 드렸던 게 1월 중순이었습니다. 1월 14일이었나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그 상승의 초기 국면, 완전히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가 넘는 수익을 지금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제가 잡아드린 포인트를 잘 따라오신다면은 이렇게 높은 수익 기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추천드렸던 디지텍 시스템도 포인트 잘 잡으셔서 잘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RF텍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목표가를 16,000에서 18,000원 한 번 올리고 두 번이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18,000이 지금 손절가가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따로 메시지는 지금 드리지 못했는데 손절가 18,000에서 18,500원 정도 그 밴드 잡으셔서 그 부분을 깨뜨리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것으로 해서 일단 익절이 되겠죠. 이제 수익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무선 충전 시장도 계속적으로 지금 테마가 죽진 않았다고 보고 있고 수급 역시도 아직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RF텍에 대한 주가 상승의 기대 조금 더 가지셔서 목표했던 2만 원 좀 더 돌파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2만 원까지 일단 보시는 것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 부분 역시도 제가 그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제가 잡아드렸던 포인트가 여기였습니다. 일단 이제 상승 추세의 또 초입 구간을 제가 잡아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약간의 외국인의 지금 그 수급이 조금 매수세가 조금 둔화가 되면서 약간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판단되고 있고 이 부분이 막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거나 상거래일 이상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그때는 매도 처리하셔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는 것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화전자인데 자화전자는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박스권 흐름에서 지금 박스권 상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서 16,000원까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좀 생각보다 좀 빨리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기관과 외국인 모두 지금 큰 폭의 그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고 야금야금 여전히 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면서 좀 더 보유하신다면 추가적인 수익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AS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RF텍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좀 더 달려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말도 있듯이 좀 더 용기를 내고 한번 들고 가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디지텍 시스템까지 편입한 포트폴리오 공개하면서 이광호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오늘 새로 편입한 디지텍 시스템도 한 50% 이상 넘는 그런 높은 수익을 올려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일주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받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갑니다. 먼저 지난주 수익률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인프라이어가 7.6%가 오르면서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이정복 대표의 ICD는 8.3%로 오늘 완관을 썼고요. 이노칩이 1.1% 상승,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은 1%, 3% 정도 두 종목은 하락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위너는 이정복 대표가 ICD로 8.3% 수익으로 위너로 왕관을 썼습니다. 네, 오늘 왕관을 차지한 JB스탁의 이정복 대표의 AS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급등한 ICD가 오늘은 7%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목표가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런지 어떤 대응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이 종목 자체 이제 120일선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와줬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최근 한 6개월 중에 가장 큰 거래량이 지금 나와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AM/OLED 관련주가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좀 테라세미코인이라든지 뭐 덕산 하이메탈, 뭐 SFA라든지 이런 장비주들을 좀 주춤하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좀 거래가 실려주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이 종목이 도대체 어떤 종목이냐 하면 그 TFT LCD AM/OLED는 건식 시각하고 이제 고밀도 플라즈마 시각 장비를 이제 하는 전문 업체인데 이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닦아내는 이제 시각 공정 자체가 이제 건식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따라올 데가 없는 국내 이제 최초의 TFT LCD 건식 시각 장비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이제 예전부터 하락한 폭을 보면 예전에 이제 고점 자체는 이제 그 무증 감안하더라도 41,000원이 고점인데 이제 한 11,000원을 찍고 아직까지 13,450원. 기술적으로 한 번도 120에서를 뚫지 못했던 구간은 오늘 거래량을 가장 많이 동반하면서 뚫어줬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이라면 아마 이번 주 주말 정도로 했을 때 한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주 정도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관점은 신규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홀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홀딩 관점에서 보자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ICD에서 매주 ICD에 대해서 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8.3% 정도 올라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아니면은 좀 분위기 봐가면서 좀 더 내려가면 좀 더 사고 많은 그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좀 올라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거 좀 내려오면은 사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ICD 종목을 아직까지 매입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살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어떤 정도의 접근을 하는 것을 조언을 해주실런지 듣고 싶은데요. 만약에 지금 이제 간략하게 좀 이제 네.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 이제 MWC 이제 수혜주로도 이제 ICD를 부각이 될 수 있으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지금 현대차가 올 투자 계획을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상 최대가 좀 기대가 되는 만큼 그 기간이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가 보통 이제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는 그때쯤에서 항상 발표를 했던 게 관례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모멘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121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는데 이 구간은 사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처음으로 거의 1년 만에 돌파를 한 가격입니다. 지금 이 구간은 표시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윗꼬리가 좀 달려주는 모습인데 만약에 아직까지 신규 매입을 안 하신 분이시라면 내일 뭐 바로 급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살짝 갭을 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나는 좀 진짜 싸게 잡아보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13,000원에서 13,300원 요 라인의 갭을 장중에 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오전장에 살짝 눌려준다면 오히려 그때가 매입 기간이 될 수 있다, 매입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막판에 여기서 이 구간에서 다시 올라갈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종가 무력을 잡아줘 보는 것도 무난하지 않겠나. 그래서 목표가가 사실 15,000원이지만 1차 목표가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주가가 이제 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하락한 종목 자체는 거의 한 7, 80% 되돌림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종목인 만큼 너무 가격 메리트보다는 오히려 좀 내려오면 이제 물량을 늘린다 이런 개념으로는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장 흐름 잘 살펴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매주 월요일 관심 종목을 선정해 주시는 분이죠. 동양증권 부피원점의 박현상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관심 종목 AS부터 해보겠습니다. 인프라이어가 목표가에 도달했는데요. 자 이제 팔아야 될런지 어떤 전략을
주시겠습니까? 웬만하면은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종목이 신고가가 나면은 일단은 추가 상승까지 두고 좀 저희가 좀 체결에 대한 내역을 지켜보자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일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오늘 좀 팔아야 되는 날이고요. 일단은 오늘 목표가가 달성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긴 한데 그동안에 인프라웨어를 조금씩 상승을 부추겼었던 외국인들이 지금 14만 주 정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12,150원 고가를 찍고 음봉이 세게 나오면서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11,000원대에 싸게 샀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치면 충분히 수익에 대해서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전량 매도 처리하겠습니다. 물론 12,000원까지 목표가를 세웠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전에 목표가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12,000원 매도를 쳤긴 하셨겠지만은 혹시라도 못 하시는 분들은 금일 종가로서 매도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일 종목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설명을 드릴게요. 금일 종목은 좀 걱정을 일단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고민을 하던 와중에 어떤 종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를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일단은 신고가 종목들이 좀 윗꼬리가 달면서 오늘 인프라웨어처럼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가 급상승세로 돌아선 종목이 지금 시장에는 좀 더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인터플렉스 차트 보시면은요, 지금 차트 보시면 좀 무서울 정도로 7만 원 정도 고가가 찍은 다음에 지금 4만 원 안더, 즉 37,900원째 하락을 했었고요. 일단 수급 주체를 보시면은 그 전에 외국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매도 때문에 일단 옛날 물량이 매도가 그냥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종목이 빠졌었던 이유는 1분기 애플 물량 감소로 인해서 부진이 나왔었는데요. 그 부진 때문에 인터플렉스의 영업이익이 많이 빠질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요. 그렇지만은 오늘 나온 내용은 갤로트 8인치에 납품이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은 일단은 한두 번 정도는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시장에 대한 판단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같이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차트 모양에서는 37,000원에서 44,000원 초반대 박스 사건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45,000원대 부분을 한 번에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안 할 수 있을 거냐 저희가 시장의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금일 수급을 보시면 아까 쌍끌이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더 들어오게 된다면 좀 더 갈 수 있다는 판단 그리고 갤로트에 좀 납품한다는 어쩌면 재료까지 같이 남아 있기 때문에 쌍끌이가 들어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든 애플에 대한 신규 제품에는 모멘텀이 좀 더 있고요. 오늘 쌍끌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 충분히 오늘 종가로 매수가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 역시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로는 금일 종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근인 49,000원대까지 손절가로는 박스가 하단 라인인 4만원대까지 같이 제한을 시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좀 무섭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상승 쪽으로 전환할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플렉스 긍정적인 관점으로 살펴봐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박현상 대리가 이번 주 공략주로 인터플렉스 추천해 주셨는데요.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추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